빛고울 전남대학교병원 등 광주, 전남병원 4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은 이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곳에 추가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수용할 계획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최종 지정됐다. 빛고울 전남대병원은 류머티즘,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 16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196병상을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가량을 입원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환자 이송을 100% 마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지방의료원인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순천의료원은 총 282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44명이 입원 중이다.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지역 6개 병원에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정신과병동 입원 환자 80여 명은 이송 가능한 병원이 없으면 원내에서 격리 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진의료원은 전체 180병상 중 80명이 입원 중이며 28일까지 인근 병원의 환자들을 분산 이송하거나 통원 치료를 권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총 10, 광주구, 전남 1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앞서 완치돼 퇴원했으며 신천지교와 관련성이 있는 7명이 최근 추가로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설치된 국가격리 병상 12개, 이외에 기독, 보훈병원 등 7곳에 19개의 음압병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는 화순, 목포, 순천, 강진, 해남에 24개 병실이 가동 중이다. 광주시는 음압병실 외에도 소방학교 생활관, 518 교육관 등 1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격리시설을 갖추고 향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A, 86C가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에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병원 측은 폐렴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폐렴 증상으로 숨져 코로나19와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의뢰했다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 바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가롤로병원은 응급실 내부에 격리병상 2개를 갖추고 있다.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사망 원인을 폐렴으로 보고 A씨의 검체를 채취해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천 성가롤로병원 측은 코로나19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한 것이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바로 다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남 순천시 순천성 가롤로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했던 8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해당 응급센터가 임시 폐쇄됐다. 24일 성가롤로병원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광양읍에 사는 A, 86C가 기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응급센터에 실려왔다. 병원은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했으나 2시간여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숨진 A씨가 폐렴 증세를 보였던 만큼 코로나19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병원은 A씨가 사망한 이후 곧바로 응급센터를 임시 폐쇄한 상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대구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4주 안에 상황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주간 대구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시민 28,000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카드도 꺼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확진 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에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전파가 분명히 발생했고 지역 감염 사태가 확산해 전국 확산이 매우 염려되는 단계라고도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 방향에 대해서는 주된 방향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 상태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즉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료 전달 단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무관한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보장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까지 집중하였던 해외 유입 차단,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의 봉쇄 정책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 그 규모는 크지만 일부 지역 또는 집단에 의한 전파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된 환자 폭증 사태를 관리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4주 안에 사태를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부본부장은 대구 지역에서 가능하면 4주 이내에 상황을 조기 안정화하겠다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대구 시민들의 협조와 의료인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 안정화 방안으로는 감기 증상 대구 시민 전수조사가 제시됐다.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비슷한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 시민 28,000명에게도 진단검사를 해 경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총 763명이며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정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이 되고 경북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도에 이달 말까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기존 환자를 전원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부족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이는 음압병상을 늘리기 위해 이동형 음압기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치료를 관리해온 중앙임상-TF를 중앙임상위원회로 개편해 최적의 치료 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 전염병의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방역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 모집에도 나섰다.